네, 여야 대표가 잠시 후 5시에 만나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쪽으로 개혁을 한다지만 정치권 논의를 거치면서 개혁 강도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그리고 YTN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개혁안 내용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우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이제 내는 보험료는 좀 더 내고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이다. 뭐 이런 네,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워낙 크고 예. 누적이 계속 크게 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예. 그 개혁이라는 게 뭐 적자를 줄이려면 더 내든지 덜 받든지 강도가 세지려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공무원들이 7%, 정부가 7%, 그래서 14%를 냈거든요. 예. 소득에. 그리고 이제 1.9%라는 건데 1.9%는 지급률. 예, 1년에 1.5, 1.9니까 만약에 30년을 재직을 한다 그러면 1.9% 곱하기 30. 그럼 57%의 자기 소득의 57%를 받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 이제 소득입니까? 그렇죠. 자기 이제 그 30년. 세전 소득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4%를 2% 해서 공무원도 9%, 국가도 9%. 그래서 18%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고. 네. 그건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받는 거는 그 1.9에서 1.7로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 장기적으로 51%, 57에서 5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이걸 이제 계속 채워 나가야 되니까 이걸 국가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이제 7과 9더라고요. 7% 내던 거를 이제 9% 내고 또 지급률은 1.9% 하던 걸 1.7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인데 당사자들은 이게 그래도 좀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또 뭐 맹탕 개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 시청자분들은 별로 체감이 안 될 겁니다. 예. 체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있어 합의될 것 같지만 그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구급 공무원 30년 뒤에는 현재 받는 것보다 4%가 감소합니다. 예. 7급 공무원은 11%, 5급 공무원은 17%가 자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럼 예. 분명히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아까 7에서 9, 1.9에서 1.7 이게 이렇게 됩니다. 쉽게 보면 보험료를 더 내는 건 5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금 수령액이 내려가는 기간은 20년에 걸쳐서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 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45세 이상 정도면 이상 정도의 공무원들은 별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급률을 20년에 거쳐서 내린다는 건 20년 동안은 이제 개혁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의 연금 같은 규정을 봐도 뭐는 30년에 걸쳐서 한다, 20년에 걸쳐서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상황을 한 5년마다 한 번씩 봐서 이걸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에 내린다는 것은 그동안 20년 동안 전혀 계약을 못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개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퇴직수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월급에 매번 이제 포함이 되는 돈인가요? 아까 우리가 이제 원래 공무원 연금이 있었고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오니까 공무원 쪽에서도 우리도 저런 퇴직금 제도를 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퇴직을 할 때 이제 일시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 이제 퇴직계라는 게 노후 보장에서 수명이 짧거나 국가가 좀 신뢰가 적어서 그런 연금 주는 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나라들, 제3세계 같은 나라는 일시금 제도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발전된 나라일수록
아예 다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연금을 주면서도 그런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아까 1.9로 해서 30년 가입하면 57% 플러스 또 퇴직수당이라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일시금 제도가 또 있는 겁니다. 퇴직할 때 이게 40%입니까? 민간 대비 40%? 그 정도 됩니다. 40%.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가 필요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연금화해서 같이 계산해서 하던가 퇴직수당 제도를 없애던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비판이 되는 말씀에 거죠. 약간 숫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그거를 제외하고도 하고도 지금 연금을 받는 수급자, 재직자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82년도만 해도요. 한 3,7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37만 명이 넘습니다. 100배가 늘었습니다. 82년에서 2014년까지 보니까 수급자가 100배가 늘었기 때문에 연금 재정 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65세로 2033년부터 정년을 좀 연장해가지고 그것도 늘리기로 했죠. 정년이 네, 5세에 늘어난 거죠. 지금 그 연금 받고 있는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5년 동안 이제 동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안은 그분들도 한 3%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기득권 계층이고 더 힘이 영향력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뒤로 후퇴하고 저희 그 연금을 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게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임금 상승률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5년 동안은 그 상승률이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이제 동결된다. 그만큼의 이제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든지 또는 연금액을 깎는다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수급자들은 아주 경미한 수준의 그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미한 수준의 손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이 내고 덜 받아라 이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재정 절감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나라는 이만큼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할 텐데요. 재정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게 겁니까? 지금 70년 동안에 308조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잠정안에 따르면 그렇게 있습니다. 1년에 뭐 3조 좀 될 텐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보면 한 2,000조 정도가 이제 누적되는 재정 적자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커서 이걸 못 버티겠다라고 한 건데.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 2,000조라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2080년까지 계산할 때. 앞으로 70년 동안 2,000조. 2,171조다는데 그건 뭐 아주 정확한 숫자일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인데 300조 정도가 절약되면 그럼 공무원 연금은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나머지 거죠. 1,300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가가 내죠. 세금에서 내죠. 그러니까 이 재정 절감 효과가 굉장히 이제 약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 공무원만 7%에서 9% 내는 게 아니라 국가도 7%에서 9%를 내면 그 국가 부담도 사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근데 재정적인 적자는 아니지만 보험료로 내야죠. 그게 올해만 만약에 해도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게 70년 동안 하게 되면 대개 한 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자는 아니지만 국가가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조가 아니라 재정 절감 요건 실제 200조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 절감 효과가 너무 낮아서 이거로는 해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또 한 5년이나 10년 안에 또 논의가 돼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공무원들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것, 그거를 20년에 걸쳐서 점차로 내리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만 해도 그 보전금이 한 3조 7천억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 안 들어가느냐? 그거 다 들어가죠. 실제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그거는 조금 약간 조금 의외의 얘기가 나는데 공무원 연금에서 재정 절감되는 것 중에 20%를 국민연금에다가 전환을 해서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하면은 약 평균인 사람이 40%의 소득 대체율을 하게 되는데 그걸 50%로 하겠다. 근데 이게 좀 그 재정이라는 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어렵게 그 세금에서 거기다가 메꿔주는 건데 덜 나가게 되는 건 돈이 있는데 남는 게 아니라 실제는 적자가 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돈을 갖다가 또 국민연금에 넘기겠느냐. 그것도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나름대로의 실제적인 그 재정 안정과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 공무원 연금이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국민연금하고 합치자. 그럼 국민연금 기금에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국민연금에다가 돈 넣고 나중에 야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에서 메꿔줘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기는 정말 달라지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보수, 급여 중에서 내가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지금 공무원연금보다 좀 낮게 돼 있죠. 한 40% 많이 낮죠. 상당히 많이 낮게 돼 있는데 그거를 높인다는 건데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리면 아까 재정절감 적자가 한 308조 된다. 여기서 잠정 안에는 한 20% 정도를 국민연금을 이제 갖다 보전해주자, 강화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과 별도로 가든지 해야지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마치 뭐 연금을 강화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면은 이제 그 재정에서 절감되는 분 70년 동안 이제 300조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돈을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국민연금인데 그거는 돈이 남는 돈이 아니고 크게 부담됐던 거를 그나마 300조 정도 줄인 거거든요. 그 남은 1,300조가 해결해야 될 과제지 그게 남아서 돈을 어디다 쓸까 할 그 의의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럼 개혁의 취지가 사라진다. 약간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지 뭐 돈이 300조가 어디서 새로 온 돈이 아닙니다. 그게.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건데 그만큼 줄었는데 너무 조금 줄어서 걱정이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논란 속에 어쨌든 개혁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만한 게 공무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이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연금을 깎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수급자, 지금 재직자,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3자가 전부 다 공동으로 좀 부담을 해서 깎자 하는 것이 연금 개혁할 때 원래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거를 같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간이 20년, 올리는 거는 5년에 올리고 깎아내리는 건 20년간의 기간을 걸치니까 사실상 그것이 정당한 표현이냐, 이게 정말 같이 분담을 했느냐라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이 재정이라는 거를 더 내게 하고 덜 준다 이거 외에도 필요 없는데 주는 것들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퇴직 공무원 중에 이제 산하기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데서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는 연금을 지급을 한다. 그럼 그건 연금을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왜 우리 이제 공무원들 중에 이제 퇴직하시면 공무원들은 이제 산하기관이나 뭐 경제부처 같으면 금융기관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지금 관피하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직생활 할 때보다 사실은 월급을 더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낭비적인 거니까 없애야 된다라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에 33년 이상 재직을 한 분들이 국가는 7%를 냈는데 공무원들은 안 냈어요. 그 보험료를. 네가 경제활동 하는 동안은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리고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한선은 둬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합리적으로 제도도 개선하면 그게 재정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그냥 더 받고 덜 주는 것만 얘기를 해서 이번 개혁의 그 아쉬움이 남는 거라. 연금 제도를 좀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후속 방안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합의를 보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서 논의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 부분 이런 분들이 기득권자입니다. 예. 굉장히 그 의사결정에 힘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예. 네, 이제 말씀하시죠. 김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그러면 대략 학점으로 주신다고 그러면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학점 나쁘게 주면 확 대들어서요. 근데 정말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이번에가 하나 유일하게 기존에 했었던 개혁보다 좀 다른 게 예. 그래도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거든요. 예. 그전에는 그것도 사실 안 됐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물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점 유보해야겠는데요. 유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추가적인 논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하게 좀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고 난 뭐 뒤에 다음 좀 달에 또 뭐 해보면서. 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없겠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또 논의가 또 나올 것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또 다른 추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